자, 다 들어오셨어요? 이제 7교시 수업을 좀 해볼까요? 자, 이번 시간은 외교 사설에 관한 이야기예요. 외교 사설. 자, 우리가 외교 사설 그러면 흔히 하는 얘기로 어디 어느 나라 대사, 뭐 공사 이런 말을 하잖아요. 이제 그런 사람들의 지위나 외교사들이 이제 외국에 갔을 때 어떤 역할들을 하는 건가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 외교라고 하는 거는 왜 외교가 필요한가? 외교의 목적이 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살펴보면, 국제사회에서 교섭을 통하여 국가 간에 맺는 일체의 대외 관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뭐 영어의 디플로머시라고 하는 것이 외교라고 하는 영어인데요. 이게 이제 그 어원적으로 따져보면 접다, 포개다, 뭐 이런 이야기래요. 그래서 디플로마스로부터 이제 그 그리스어로부터 유래를 한다는 거죠. 자, 이게 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느냐면 로마 제국 시대엔 이게 로마가 이탈리아 반도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뭐 거의 지중해를 아우르는 큰 하나의 세계였었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각지에 있는 이제 로마의 영토를 이제 왔다 갔다 하게 되면 이제 접어서 포개지 모양의 금속판을 통행권으로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공문서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고, 오늘 당연히 이제 외교사절들은 국가의 공문서를 지참을 한다거나 그것을 어떤 형태로든 전달하는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하면, 이제 이 디플로머시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언어적으로 유래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외교를 이제 한번 쭉 설명을 해보면, 1. 외교는 주권국가의 분쟁 처리 기술의 하나로, 그렇죠. 분쟁 처리를 할 때 가장 음, 안 좋긴 합니다만 가장 직접적인 방식은 뭘까요? 그냥 전쟁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누가 힘이 센 놈이 약한 놈을 그냥 팍 제압을 해버리면 분쟁이 사라지겠죠. 그런데 어쨌건 그 전쟁이라고 하는 거는 일으킨 나라 혹시 승리한다 하더라도 피해가 큽니다. 일단 전비의 문제도 있고요. 뭐 우리나라 사람은 안 죽고 상대국만 죽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국민의 어떤 피해도 크고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전쟁 전에 뭔가 이렇게 잘 처리를 하는 것이 좋겠죠. 이제 그게 바로 외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설득을 하기도 하고요. 타협을 하기도 하겠죠. 때로는 뭐 약간 으름장을 놓아서 뭐 이런 수단들을 통해서 어쨌건 전쟁이 아닌 방식, 이게 바로 평화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평화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외교는 군사력의 행사와는 전혀 다른 거죠. 이건 전쟁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외교가 안 됐어요. 설득이나 타협이나 뭐 이런 게 안 되어서 결국은 사법, 국제사법재판소로 이관을 한다든지 해서 국제사회의 판단을 기다린다. 이게 이제 사법적 판단이다라고 놓고 본다면 그거하고도 좀 구별이 됩니다. 그래서 외교는 군사력을 행사하는 전쟁과도 다르고 국제사법재판소나 기타 등등의 어떤 국제적인 법에 의해 가지고 해결을 하고자 하는 그것과도 구별이 되는 어떤 행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외교를 잘하는 나라는 국제적인 위상이 높을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최근에 이제 문재인 정부가 어쨌든 외교적인 것들은 그럭저럭 잘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기는 해요. 자, 그 다음에 국가의 독립을 유지하거나 예를 들어 우리가 막 그 인도 차이나 반도 거기 다른 나라들은 거의 다 뭐 외국의 식민지가 되었는데 우리가 잘 아는 태국 같은 경우는 이런 외교적인 전략을 잘 구사를 해서 어쨌든 다른 주변 국가들은 다 영국이나 프랑스나 뭐 여기에 식민지가 되었다면 태국은 어쨌건 그 국가 독립을 유지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그 식민지 경험이 없다는 거는 태국 국민들의 굉장한 자부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그 독립을 유지하는 것도 외교적인 전략일 수가 있고요. 통상 증대라든지 뭐 자원과 시장의 확보라든지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대 사회에는 뭐 외교 수장들도 그렇지만 가끔 이제 외교를 하러 대통령도 어떻게 타국을 순방을 하잖아요. 많은 경우 이런 음, 자원, 통상, 자원 확보 이런 거하고도 연결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국가 이익을 최대한 실현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또한 외교가 되겠다. 이해가 되시리라고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외교 사슬의 종류는 상주하는 그네 나라에 가서 혹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늘 있는 요걸 우리가 상주라고 하잖아요. 상주 외교 사절이 대사와 공사가 있어요.
그럼 대사와 공사는 형식적으로는 국가를 대표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외교사절들이. 그러면 상대방 국가의 국가 원수에게 파견하는 형식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네 나라, 그래서 이제 대사와 공사는 예, 그 상대방 국가의 국가 원수에게 파견을 하는 그런 형식을 갖고 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 대통령령을 전달한다든지 할 때, 예, 그네 나라 국가 원수에게 대사나 공사가 찾아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대리공사라고 하는 직급이 있대요. 그래서 이 대리공사는, 예, 그네 나라에, 우리가 이제 파견하는 나라에 외교부 장관에게 파견하는 어떤 그 직책이라 그럴까, 지위를 갖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세 직군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대사가 되겠죠. 대사. 그래서 대사, 공사, 대리공사. 그래서 대사와 공사는 대체적으로 국가 원수에 파견하는 외교관이고요. 대리공사는 예, 파견되는 국가의 외교부 장관에게 파견하는 그러한 외교사절이 된다. 자, 그거 말고 임시적인 외교사절들이 있죠. 임시적인 외교사절. 자, 그래서 일시 외교사절은 임시사절이라고도 하고요. 뭐 사무사절도 있고 예의사절도 있대요. 자, 그러니까 사무사절은 말 그대로 예, 어떤 사무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 뭐 특정한 예, 상조 외교사절은 늘상 거기에 상주를 하면서 예, 본국의 어떤 의사를 전달하는 사람이라면 어떤 특별한 외교 교섭이 필요했을 때 임시로 파견하는 혹은 국제회의가 열릴 때 거기에 참석하는 예, 그리고 어떤 특별한 조약을 체결하는 대표단 뭐 이런 것들이 아마 임시적인 외교사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예를 들어 상대방 국가에 큰 행사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어떤 예, 축하를 하러 가는 그래서 외국의 축전의식에 파견하는 이런 것들도 우리가 상주하는 건 아니고 그때그때마다 일시적으로 파견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교과서에는 영사라는 사람이 안 나오는데요. 영사 같은 경우도 가끔 이렇게 드러나요. 이렇게 뭔가 이렇게 우리가 하여튼 어떤 글을 통해서도 영사라는 단어가 나올 수가 있어요. 자, 영사는 여기는 뭐 예를 들어 그 뭐 국가 원수에게 파견했다, 외교부 장관에게 파견했다라는 공식적인 어떤 그런 정치적 의미보다는 경제적으로 혹은 사회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기 외국에 있으면서 예 외무부 장관 우리나라의 외무부 장관이나 특명 정권 대사나 특히 예 거기 상주사절로서의 공사의 지시를 받아서 우리나라의 무역 통상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거기에 있는 그 교민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살고 있는 우리나라 국민들. 그래서 주재국에 있는 자국민을 보호하는 것을 주요 임무라는 또 특별한 공무원을 우리는 영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사공사들은 예, 어떻게 보면 공식적이고 정치적인 업무를 주로 한다면 영사는 일단 예, 공사의 어떤 지시를 받는 그런 직급이기도 하거니와 무역 통상이나 자국민 보호의 제1선에 서 있는 어떤 또 다른 공무원 직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 교과서에 자세히 나오지 않으니까 아, 영사라는 사람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공사관과 영사관은 조금 체계를 달리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예, 뭐 그 정도 영사도 있구나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가장 큰 거는 저는 또 잘 몰랐는데 공사나 대사나 이런 분들은 진짜 국가를 대표하는 분들이셔서 면책특권들이 있어요. 예, 뭐 아주 특별히 무슨 현장에서 뭐 마약을 거래한다든지 무슨 뭐 그 파견된 국가의 어떤 그 무슨 국가 전복을 깨한다든지 뭐 이런 식의 중대 범죄자로 체포가 되는 사안이 아니라면 애지간하면 그네 나라의 법적 구속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 영사는 특별조약에 의하지 않고는 예, 외교상의 면책특권을 누리기가 쉽지가 않다네요.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좀 뭔가 그 직급이나 권한이나 지위에 있어서는 예, 조금 구별이 되는 또 다른 형태의 공무원이 바로 영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필요하다면 다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뭐 외교사절에 대한 국제적인 조약 요거는 그냥 제가 한번 대면 공부할 때 한번 볼까요 하려고 한 거니까요. 여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교사절을 파견을 할 때요. 그쵸. 우리는 이제 파견을 하면 상대방은 우리나라 이제 그 외교사절들을 이제 이렇게 들어오라고 허락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 과정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굉장히 중요한 두 단어가 아그레망과 신임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아그레망은 영어로 얘기하면 agreement죠. agreement. 예, 그러니까 뭐 동의해준다, 허락해준다 이런 거지 않겠어요. 자, 그래서 새로운 대사나 공사 등 외교사절을 파견할 때 우리 이런 사람 보낼 거니까 오케이? 오케이.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상대국에게 얻는 사전 동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반드시 아그레망이 있어야 파견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국제적인 관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요거는 이제 우리는 파견을 했는데 그쪽에서 봤더니 뭐야 얘 이상한 애잖아. 예전에 우리나라에 대해서 아주 폄하적인 발언을 했다거나 아주 싸가지 없는 애잖아. 이러면 이제 국가 분쟁의 요소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에서도 먼저 우리가 파견하려고 하는 외교 사절에 대해서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좀 살펴보는 시간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사전 동의를 구해놓고 자 여기 바로 이제 사전 동의 제도가 아그레명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이제 아그레명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어 뭐 미국에다가 외교관을 파견하려고 할 때 그 외교 파견자에 대한 어떤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해주면 미국에서 아그레명이 해주세요라고 요청을 하면 한 달, 뭐 길어야 한 달 안에 예, 그 아그레망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그레망이 왔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오라고 한대요. 인정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대통령은 이제 그 파견하려고 하는 외교관에게 신임장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외교사절 입장에서 놓고 본다면 국고안수로부터 신임장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 가서 예, 그 신임장을 제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그레망과 신임장이 없으면 공식적인 어떤 외교 업무를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신임장은 특정한 사람을 외교관을 외교사절로 파견할 때 우리나라 대통령이 파견하려고 하는 나라에다가 예, 이런 사람이고 이런 이유로 파견을 하고 예, 이 사람이 어떠한 직급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다 적어놓은 공문서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대리공사 같은 경우는 외무장관이 그네 나라 외무장관에게 파견하는 뭐 그런 거니까 외무장관이 신임장을 작성하는 것이죠. 대사나 공사들은 국가 원수가. 자, 그래서 이 외교사절이 접수국에 도착했을 때, 그러니까 파견되는 나라에 도착했을 때 신임장을 제출하고 그것이 접수가 되면 예, 직무를 집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외교사절의 역할이 뭐냐 이런 거잖아요. 당연히 우리나라를 대표해요. 예, 파견하는 나라. 우리나라 외교관은 지가 파견된 나라에 가서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것들을 대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접수국은 파견되는 나라죠, 그렇죠? 어쨌거나 상대방 국가와 외교적인 교섭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파견국의 이익을,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이익을 국제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보호하기 위한 역할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 예, 제가 주재하고 있는 미국의 상황이 이래요 저래요 해가지고 그런 정보들을 수합을 해서 예, 본국 우리나라에다 보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말하자면 무슨 스파이처럼 막 이렇게 하는 건 곤란하겠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예, 당연히 우리나라와 파견된 나라의 그 접수국 아니고 접수국입니다. 우호 증진 및 관계 발전을 위해서 애를 써야 된다. 근데 이거 외교사절 잘못 파견하면 사실은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최근에 뉴질랜드에 파견되었던 우리나라 외교관이 뭔가 성추행 문제와 막 관련이 되어서 이게 국제적인 문제거리가 되기도 하고 우리나라에 말하자면 약간의 뭘까요? 불이익 내지는 하여튼 뭔가 좀 이렇게 흠집을 내는 이런 상황들이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진짜로 뭐 일반 국민들도 바깥에 나가서 조심해야 되지만 외교관은 국가를 완전 대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들이 이제 이런 역할을 한다 할 때 굉장히 행동에 조심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외교사절의 특권. 예, 요거는 보시면 당연히 외교사절, 외교관은 쉽게 해서 그냥 외교관이라고 합시다. 외교관은 진짜 국가를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국가를 대표하기 때문에
이 외교관을 받아들인 나라에서도 그 외교관을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이런 걸 우리가 외교 특권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이 외교 특권은 치해법권이 있습니다. 치해법권. 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네 나라의 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다음에 예, 외교관들이 있는 어떤 곳에 어떤 주거 침입을 받는다든가 뭐 이런 침입을 받지 않습니다. 이걸 우리가 불가침권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예, 아까도 얘기했지만 민사재판권이나 경찰권이나 과세권으로부터 면제가 포함이 된다. 이게 바로 치해법권이라고 한다면 예, 신체와 명예, 관사, 이건 주택이죠. 및 문서의 불가침. 예, 이들이 다루는 문서에 대해서 함부로 타치를 못하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불가침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외교 특권의 향유 기간이라는 거예요. 외교 특권을 언제까지 가지느냐 이런 것이잖아요. 이거는 실제 직무가 시작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일단 그네 나라에 도착하는 순간부터. 예, 그래서 외교관이 접수국에 입국하였을 때부터. 그쵸? 예, 그 다음에 임무 종료 후에도 예, 뭐 이렇게 정리하려고 이렇게 준비를 했다가 나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 직무와는 상관없이 그 나라를 떠나 나오는 순간까지입니다. 그러니까 들어가서 나오는 순간까지. 실제 업무를 시작하는 시기는 그거보다는 늦을 수도 있고 실제 업무를 종료하는 거는 퇴거하는 것보다는 빠를 수 있잖아요. 그거와 상관없이 들어가서부터 곧 나올 때까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외교사절이 공적 목적으로 접수국을 떠나 나와서 제3국을 여행하는 동안에는 예, 그냥 그 3국에서의 외교특권이 인정되지 않는데요. 그냥 통행권만 인정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임시외교사절 아까 우리 봤잖아요. 예를 들어 뭐 축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어떤 국제회의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런 사람들은 그 기간 동안만큼은 상주 외교사절과 특권이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왜냐면 어쨌든 외교사절들은 예, 거기 계속 눌러 사나 임시로 파견을 하나 국가를 대표하는 그러한 지위를 갖는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외교사절 수행원은 관원, 예, 그 대사관에서 근무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이제 공사나 이런 사람들의 가족, 예, 그 다음에 사용인, 이런 사람들로 구분이 된대요. 자, 이 중에 관원과 가족은, 여기 관원들은 기본적으로 외교관들이에요. 직급의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외교사절과 동일한 외교특권을 향유를 하나, 뭐 완전히 똑같지는 않겠죠. 그죠? 예, 제한적이긴 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예, 가장 중요한 거는 뭘까요? 예, 시혜법권과 불가침권이다. 제3국에서는 그게 크게 적용되지는 않는다. 예, 외교특권의 향유 기간은 들어가서부터 나올 때까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외교사절의 면제는 예, 재판관할권의 면제 이런 것이죠. 예, 국내 파견국 정부를 대표하기 때문에 접수국 예, 국내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아까 우리가 이거 치해법권이다 여기 했었잖아요. 예, 돈도 안 내요. 왜냐하면 세금을 낸다라고 하는 거는 그 나라 국민이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나는 그 나라 국민이 아니거든. 나는 대한민국의 외교관이야.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조세 및 관세도 면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외교 행랑이라 그래서 외교관이 어떤 그 보따리가 있다 그래요. 그거는 거의 예, 뭐 어떤 무사통과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예, 외교사절의 면제는 파견한 국가의 권리이기 때문에 외교관 개인이 나 안 할래요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파견 국가만이 포기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의 행위가 국가에 기속되느냐 마느냐 뭐 이런 거 우리가 잠깐 얘기했었잖아요. 예, 외교관은 개인일지라도 신체적으로는 개인일지라도 그 사회적 지위 같은 거나 정치적 지위를 놓고 보자면 국가예요. 국가. 자, 그러니까 이게 국가의 권리다. 외교사절의 특권은 예, 혹은 그것이 뭐 향유하거나 면제되거나 이런 것들은 다 국가의 권리이기 때문에 외교관 개인이 포기할 수가 없다. 이렇게 보시고요. 파견 국가만이 포기할 수가 있다. 자, 요게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외교사절들의 특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4-23단원을 다 끝냈어요. 아마 시험 범위는 여기까지일 거라고 보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는 반드시 얼굴을 좀 볼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수업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